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5%로 양전한 상태입니다. 계좌를 보면 나스닥의 힘이 좋다는 게 딱 눈에 띄죠. 나스닥 2배 레버리지는 12%의 수익률이고 S&P 500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2%까지 말아올린 모습인데요. 작년에 SSO가 마이너스 9%일 땐 QLD는 마이너스 25%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나스닥이 잘 상승해주고 작년부터 나스닥 위주로 줍줍하다 보니 훨씬 빠르게 말아올리는 모습입니다. QLD가 SSO를 따라잡는 날이 올 줄이야. 그리고 여러분 USD는 양전 직전입니다. 제 미국 직투 계좌는 현재 거의 1년 7개월 정도 장기 투자 중인데요. 드디어 1년 만에 빨간 숫자를 볼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어제 새벽에 잠시 양전했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 보는 빨간 숫자입니다. 결국 다시 하락하며 파란색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에 하락장을 겪으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 인플레이션, 전쟁을 겪으면서 한 가지 제대로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고통을 인내하고 용기를 내서 웅줍해 시간이라는 필살기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확률도 높으면서 가장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갑자기 상승할 일이야?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뭐지? 싶었던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이내 결국 다시 상승폭을 잡아먹긴 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 선반영하는지에 대해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양극화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왼쪽 상단의 빅테크와 반도체 섹터가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섹터들이 증시의 상승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는데요. 다른 섹터들보다 이 섹터들이 최근 매우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스닥이 다우와 S&P 500보다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많은 건데요. 그 이유가 뭘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한 최근 미국 증시라는 겁니다. 연준은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앞으로 2개월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아마 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든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든 연준이 결국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여전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파월과 연준의 입장이 달라지니까 이번에도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5월에는 결국 분명히 스탠스가 또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채금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MC를 기점으로 국채금리가 하락세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하는 움직임이죠.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가 곧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국채금리의 하락, 즉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 기술주, 성장주로 이루어져 있는 나스닥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현재 공포지수는 극심한 공포에서 빠져나와 34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여전히 공포에 머물러 있을까요? 바로 크레딧 스위스, SVB 파산 사태 때문입니다. 즉 은행 시스템 붕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FOMC 후 파월이 기자회견을 할 때 옐런이 모든 예금을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증시를 수직 하강시켰었는데요. 모든 예금 보증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상원 청문회 때 출석했을 때입니다. 이걸 어제 옐런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예금 보호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제 장 막판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즉 모든 은행에 모든 예금을 보호하진 않겠지만 위기에 빠진 은행이나 혹은 어떠한 위기로 연결될 것 같은 은행의 예금은 언제든지 다시 보호해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테슬라, TQQQ, QLD, VOO, SPY, QQQ, 애플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 은행들을 매수하거나 심지어 대형은행 3배 레버리지, 중소형 은행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급락했고 옐런 재무장관이 도와준다고 말했으니까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아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투자 역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99%의 개인 투자자는 좋은 타점에 매수하지 못하고 좋은 타점에 매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령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종목들로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아니 나 지금 20% 수익 중인데? 라고 댓글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돈 벌면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아껴서 모은 그 돈을 남들 쇼핑하고
사치 부릴 때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그 종목들에 유튜버, 전문가들이 언급하니까 그냥 따라 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수익을 보면 당연히 너무도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DPST라는 중소형 은행 세배 레버리지는 8년 중 역대 최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판단해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우상향이 아니라 박스권이죠. 만약 여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잘못 묶여버리면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저 위에서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손절할까? 라고 판단해서 손절하게 되면 주가는 또 그때 급등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또 후회를 하고 이걸 반복하는 게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대형은행 세배 레버리지 BNKU 꽤 많은 분들이 매수하신 걸로 압니다. 이 역시 우상향 종목이 아닙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묶일 수 있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존버가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통찰력이 없다면 남들 추천받고 절대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또 금리 인하와 함께 인기를 끄는 게 바로 장기 채권 세배 레버리지 TMF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무려 2020년 상승장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TQQQ와 함께 자산 배분해서 TQQQ8 혹은 7의 비율, TMF 2 혹은 3의 비율로 들고 있으면 MDD 방어도 꽤 잘 되고 수익도 엄청 크다고 백테스트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2020년부터 저 45달러부터 지금까지 TMF 들고 있는 사람 애초에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고요? 개인 투자자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고 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런 실력, 통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종목에 2015년 불타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로 2020년까지 보유해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옆에 나스닥과 S&P 500은 우상향을 계속 쭉 보여주는데 결국 이걸로 수익 보기 전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에 왜 제가 투자 안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우상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이 묶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걸 들고 있어야 하는 건지 옆에 나스닥과 S&P 500은 계속 쭉 상승하는데 대체 얘는 왜 저러는 건지 이걸 장기로 들고 갈 수 없을 뿐더러 들고 가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타이밍에 매도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1년 넘게 장기 투자 중인데 너 이제야 계좌 양전하려고 하고 여전히 마이너스잖아 라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 계좌가 계속 상승하면서 구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그때 미국 주식 하락장 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QLD는 그때 마이너스 80% 갈 수도 있다. 내 계좌는 5년 정도 마이너스에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각오하고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지금 이 하락장에서 줍줍하니까 여전히 나스닥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해 있음에도 제 계좌는 곧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게 전고점을 회복하면 제 계좌는 거의 수익률 2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BNKU, FAS, DPST, TMF, 은행과 채권 세배 레버리지 ETF는 진짜 위험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진입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타이밍은 지금 좋다고 바라봅니다. 타이밍이 안 좋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종목들에 고수가 아닌 여러분이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냐면 우상향도 아닌 이 종목에 유튜버, 전문가들이 사라고 해서 진짜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번 돈, 아껴가면서 번 돈을 그냥 넣어버리시나요? 만약에 넣었는데 상승하지 못하면, 만약에 지금 저점이라 판단해 넣었는데 12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월, 돈 다 날릴 건가요? 그 소중한 세월과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말이죠. 그거 여러분이 어디에 전화하고 어디에 댓글 단다고 책임져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그거 날려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발 진심으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절대 우상향이 아닌 종목이라면 절대 레버리지 ETF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작년부터 몇몇 분들 우상향이 아닌 세배 레버리지에 매수했다가 몇 억 넘게 다 날리신 분들 그거 기억 안 나시나요? 여전히 90%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기억 안 나시나요? 레버리지 ETF는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미국 증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과하지만 우리는 욕심이 있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과한 투자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가장 확률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이죠.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위기가 찾아와도 버텨낼 수 있다 라는 생각, 확신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 롤모델 중 한 분이신 힐링 여행자 선생님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힐링 여행자 선생님도 최근 차이나 전기차 ETF의 하락으로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좌 공개까지 하셨는데, 아니 몇 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들고 계시다니 겨우 그 정도로 이렇게 추천하신 건가요? 실망입니다. 라면서 악플에 시달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힐링 여행자 선생님, 오른다고 하셨는데 대체 지금 주가 왜 저렇게 하락하는 거죠? 함께 차이나 전기차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손실이 큰데 이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종목이라면 손실이 너무 클 때 그때가 어찌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대체 왜 웅줍하지 않고 저런 댓글을 다는 걸까요? 힐링 여행자 선생님은 10년 장기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바로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거 중국 기업들 의심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내 머릿속에 있다면 저거 떨어질 때 어떻게 버틸까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인 삼성전자도 9만원에 올라타다가 다시 6만원 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데 중국 기업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힐링 여행자 선생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10년 장기 투자라고 말했고 안 써도 되는 소액으로 장기 투자라고 했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라고 했는데 말이죠. 결국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폭락장, 지루한 횡보장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중소형 은행 3배 레버리지, 대형은행 3배 레버리지, 장기 채권 3배 레버리지, 이런 종목에 확신 있으세요? 이 종목들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져도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수익 보고 나올 확신 있으신가요? 전 분명히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공한다고 다음번에 성공한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장 확실한 종목에, 여러분이 가장 확신을 가지는 종목에, 그 종목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무서운 폭락에도 버틸 수 있으며 지루한 횡보에도 버틸 수 있으며 전쟁, 바이러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악재들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웅줌러분들은 옆에 떠나는 급등주 포모에 휘말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황이나 뉴스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